영장지까지. 그 다음 출교는 아예 교단 밖으로 우리 교단에서 내쳐버리니까 출교는 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1, 2, 3번과 맨 마지막 8번이에요. 교인에게 과하는 벌이 그 4가지예요. 직원은 목사는 다 해당이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다 해당이 돼요. 직원은 거의 목사예요. 출교를 병과할 수 있다. 다른 교단으로 내쫓아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7위에 과하는 벌은 상회 총대 파송을 정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정민혁 전도사님 마이크 열 수 있나요? 정민혁? 정성재 전도사님. 네. 책벌 원칙 6조 읽어주세요. 1. 죄가를 범죄한 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건증할 수 없다. 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고소 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하는데, 자, 1번 보세요. 정성재 선생 1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죄가를 범죄한 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자, 책벌은 뭐에 의해서 벌을 줄 수 있다고? 재판. 재판 없이 징계를 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목사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인들 중에 사고 치는 교인이 있어. 막 목사 험담을 하고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당회를 열었어. 저 교인은 어떡할 거냐. 당회에서 회의하면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내쫓읍시다.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재직회에다가 재직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일은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직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래 시끄러운데 그 사람 내보내야죠. 재직회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당회도 결정이 났고 재직회도 결정이 났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오늘 권징편 제6조 1번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 명백하게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재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책벌을 하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가 거꾸로 목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는 목사직 해임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벌을 가할 때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재판을 거쳐서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책벌을 가해야 된다. 이거 명심하세요. 목사들이 흔히 하기 쉬운 실수예요. 그럼 문제도 나옵니다, 이게. 노회를 어지럽게 한 자, 노회석상에서 노회에 참석을 못하게 그렇게 징계를 할 수 없다. 노예 시끄럽게 하고 떠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징계를 줄 때는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된다?
재판 절차를 밟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징계를 줘야지. 노회원 전부 다 아이 저 새끼 골 때리는 놈 새끼 저놈 새끼 때문에 안 되겠다. 저 장로 혹은 저 목사 우리 노예 석상에서 내쫓아버립시다. 그런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6조 2항에 보면 재판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권고와 징계를 못합니다. 권증을 못합니다. 명백히 나와 있어요. 자, 3번에 보면 3조 10항이 뭐냐면 재판하는데 아주 개판치고 있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럴 경우에는 기소 없이 따로 기소를 장을 만들 수 없어도 책벌을 부과할 수, 재판석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본 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가 있다. 재판석상에서 개판 칠 때는 가중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권증은 제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1장이 제일 중요해요. 자, 2장부터는 이제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 또 심심찮게 내니까 또 공부를 해야 돼. 그죠? 시험생은 항상 약자잖아. 문제 내면 아주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도 문제 내면 방법 없이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아무런 목표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학생들 괴롭히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 그래도 할 수 없어. 자, 재판국은 좀 진도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자, 7조 1항에 보면 재판국 설치와 재판 관할인데 재판 국은 당회, 노회, 총회 이 세 개의 기관에서 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서는 당회 재판국이 열리죠. 당회 재판국에서 서로 불복을 하게 되면 상고를 하게 되면 노회 재판국으로 그 안건이 올라가서 노회에서 다룹니다. 노회에서도 이래 서로 판결 난 것을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총회 재판국으로 갈 수 3심입니다. 자, 목사에 대한 소송 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국에서 속한다. 당회에서 그걸 함부로 목사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목사에 대한 소송 사건, 그다음 장로가 노회원 혹은 총회원, 노회석상이나 총회석상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재판 관할은 어디서부터 다룬다? 노회 재판국에서 다룬다. 목사는 무조건 노회에서 다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목사 소속이 노회니까. 그런데 장로는 소속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 노예가 아니라고. 그러면 당에서부터 재판 시작해야지. 장로는 잘 들으세요. 장로는 대부분의 행위가 당회 재판국에서 시작을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노회의 총대로 노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총회의 총대로서 총회 가서 활동한 것에 관한 재판은 그 총대로서 노회에 갖고 총대로서 총회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을 때는 그 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노회 재판국에서 시작한다. 장로는 보통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당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건데 뭐냐?
총대로서 노회에 가서 활동하거나 총대에서 총회로 가서 활동한 것에 관한 것의 재판은 노회 재판국에서 다룬다. 자, 3번. 질의에 관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4상급 질의회의 재판국에 속한다. 예를 들면 당회 관련돼서 서로 당회가 치고받고 싸워요. 그럼 당회 안에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당회 안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의 재판은 누가 담당한다? 그 차상위 노회의 재판국에서 그걸 다뤄요. 자, 노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웠어. 노회 안에서 재판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어디에서 다룬다? 차상위 재판국, 총회 재판국에서 그걸 다룬다. 그 말이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8조입니다.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거는 별 것은 아닌데,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가 재판관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한쪽이 재판국이, 이 원고 혹은 피고의 친인척이야. 그러면 이 재판하면 이거는 한쪽 기울어진 재판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제척 회피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원 자체가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 재판 당사자인데 재판 국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족 관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증인으로 이미 제출된 사람, 또 감정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재판 국원으로 오면 안 된다. 그리고 고소인, 피고소인의 경우도 재판 국원이 될 수 없다. 자, 당사자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 국원을 기피할 수 있다. 앞에 해당되는 친인척, 그 다음에 증거 관련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면 재판 국원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돼. 읽어보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재판 국원의 이해관계로 불공평한 재판이 예상될 경우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소인은 기소위원장에게 국원의 기피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기소위원장의 요청을 받고도 즉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 직접 국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재판국은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피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기피 사유가 정당할 때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빼야 한다. 기피 신청인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나 이 재판, 나 도저히 이거는 불공정해서 못 받겠습니다.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10일 안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불복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 국원이 1항, 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재판국으로 들어와 보는데 내 사건을 다루네. 그러면 나는 재판 받는 사람으로 되지 재판 국원이 안 되겠다. 내가 재판 국원에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급심의 재판의 기속력. 자, 3급심에서 결정난 사건은
하급심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총회재판국입니다. 총회재판국은 15인으로 구성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15인. 목사가 8인, 장로가 7인입니다. 재판국에는 장로와 목사가 동수로 구성을 하되 목사가 한 사람이 더 많도록끔 재판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든 재판국에서 목사와 장로가 동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목사 쪽에서 한 명 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재판국은 15명이 구성되는데 목사가 8명, 그 다음 장로가 7명으로 구성된다. 한 노회에 한 명씩만 올 수 있다. 재판국에. 한 노회에 2명의 재판국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자, 재판국은 15인 중에 3명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 각 부서에서 실행위원 이상, 규칙부 실행위원 이상, 이런 경력자 중 연조에 상관없이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 공천위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법리를 다 썰어 본다가 15명 중에 몇 명 이상이 된다? 총회는 몇 명? 3명입니다. 3명.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재판국은 15명 중에 법리를 다뤄본 사람 몇 명 이상? 3명 이상. 자, 국원의 임기와 보선. 자, 국원은 한번 임명되면 3년으로 근무를 하는데 3년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년에 3분의 1씩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자, 재판국원이 결혼이 생기면 총회 임원회에서 추가로 보선합니다. 자,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합니다. 자, 재판 설치 및 구성은 읽어보세요. 자, 임원의 선임 및 직무 넘어갑니다. 자, 13조 의결 방법입니다. 전원 합의부의 판결 합의는 합의는 제적국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제적국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권증재판분과의 행정쟁손 재판분과의 판결 합의는 제적국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원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재판국장은 이를 전원 합의부로 재배당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자, 전원 합의부라는 재판국원이 있고, 그 다음에 권증분과와 행정쟁송분과. 자, 이 분과가 여러 분과가 있는데, 속성이 하나는 권증재판. 그러니까 이제는 징계를 줘야 될 재판과, 그 다음에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게 절차가 맞다, 안 맞다로 다투는 그것을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자, 이 두 개는 4분의 3, 이 재판국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돼야 돼. 재석국원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4분의 3 얻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의견이 계속 충돌이 되면
이 권증재판분과와 행정쟁송분과도 역시 전원합의부 분과로 넘깁니다. 넘기면 4분의 3이 아니고 얼마로? 3분의 2 출석, 3분의 2 출석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분의 3으로 1차 판결해야 되는 그 분과가 뭐였죠? 왜 조용하나? 4분의 3 재석구건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분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권증재판 그리고 행정쟁송재판. 이 두 재판은 이건 둘 다 징계와 관련돼 있어요. 이 징계는 4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3도 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리 터지도록 계속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전원 합의부 분과로 다시 넘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 출석과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전원 합의부 판결에서는 판결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숫자 좀 헷갈리지 마시고 시험에 지금 제가 말씀하신 요 문구를 살짝 바꿔서 시험에 문제 나오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사항입니다. 총회재판국은 다음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노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이 진청사건, 단 권증재판 사건은 노회재판국의 심우정지, 심우의 정직면직, 출교와 무죄 판결, 기소기각 판결, 기소기각 결정을 선고, 건에 관하여 심판한다. 자, 요게 무슨 소리일까? 요게 무슨 소리일까? 총회재판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뭔가? 노회재판국에서 상고를 해온 그 사건과 그 다음 노회재판국에서 불복을 해. 어느 일방이. 아니, 난 이게 도저히 이 재판 내가 못하겠어. 총회에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상고를 하거나 이 불복한 신청 사건. 그 다음에 권증재판 사건. 노회재판국이 시무 정지, 시무 해임, 정직, 면직, 출교. 이거는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징계입니다. 자, 이 징계에 관한, 그 다음에 무죄 판결. 아니, 노회재판국에서 이 죄를 판결을 해놨는데, 이걸 다시 총회에서는 무죄라고 판결을 하거나, 또 기소, 기각, 아예 고발도 하지 마라. 노회에서 한 결정 그대로 해라. 그 다음, 기소, 기각 결정. 자, 이런 것을 선고하는 건에 관해서 총회는 재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이 1, 2, 3, 4, 5번 있어요.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총회재판국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관련이 먼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문제 나오고요. 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총회재판국은 아까 전문위원을 3명 이상으로 전문위원을 두는데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또는 전임 법리부처장 중에 선임하여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자, 재판국 열었는데 이 법리 해석이 좀 어려워. 그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재판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법률적 조언을 할 수가 있고, 언권위원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투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만 할 수 있다.
총회 및 법리부서장, 총회장이나 법리부서장은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가 없다. 전문위원은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가 있다. 자, 노예재판국입니다. 노예재판국. 노예재판국은 2조 봅니다. 2조. 재판국원이 9명으로 구성됩니다. 9명. 아까 총회는 몇 명? 총회는 몇 명? 마이크 열고. 총회 재판국의 재판국원이 몇 명이 있어야 총회 재판국이 형성이 된다? 15명. 15명. 시험에 나와요. 노예는 몇 명? 16조 2항. 9명. 9명. 자, 노예는 재판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열려요. 총회도 여러 개 재판이 동시에 열립니다. 각 재판국은 재판국 1번 재판국, 2번 재판국 각각 몇 명씩 있어야 된다. 총회는 15명씩 있어야 한다. 노예는 9명씩 있어야 한다. 자, 9명 중에 5명이 목사, 4명이 장로여야 한다. 그 다음 여기서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국은 선임할 수도 있어요. 자, 국원의 임기와 보전, 이것도 총회와 마찬가지로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의결 방법은 총회에 결정한 노예 재판국 또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사항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노예 재판국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 이 전문위원은 자문에 응할 수가 있고 1년 단위로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겸임 금지. 노예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예수습위원 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가 없다. 자, 당회재판국입니다. 당회재판국은 최소 2인에서 장로가 여러 명 있으면 5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왜 2명부터 할까요? 왜 2명부터 시작할까요? 예를 들면 장로가 2명인 조직교회에서 장로 1명이 문제를 일으켜서 2단에 완전히 홀렸단 말이죠. 그러면 당회 재판국을 열어야 되겠죠. 당회 재판국을 열면 재판국원은 누가 될까요? 장로가 원래 2명 중에 1명이 빠져나가 2단 신천지에 가버렸으니까 재판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목사와 장로 1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2명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명부터 5명까지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선임 및 직무. 재판국의 임원은 국장과 서기를 둬야 하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자, 그 다음에 의결 방법 전부 다 이거는 총회 당회 재판국에서 준용하면 됩니다. 자, 심판은 당회는 교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의 재판을 합니다. 자, 소송 절차입니다. 일반 소송 절차. 1번 당사자 능력. 자, 당사자 능력. 진현옥 전도사님. 진현옥 전도사님 마이크 열고. 어디 가버렸어? 진혜란 전도사님. 네.
거기에 당사자 능력 읽어주세요. 27조. 찾았나요? 진열한 전도사님 마이크 좀 켰어. 네, 들리세요? 이제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한 거 반대로 했어요. 27조, 자, 시험에 나옵니다. 당사자 능력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네, 당사자 능력. 1.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건징 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7위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 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가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가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3. 건징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죄가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네. 자, 당사자 능력은 그러니까 고발한 척 원고, 고발을 당한 척 피고, 그런 그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권징 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지류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기소위원회 피고소인에 대한 죄가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자, 교인들끼리 다퉜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고소를 해서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이 이제 당사자 능력 1번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고소인이 마땅히 없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인으로 이제 등록도 하고 몇 년 잘 다니더니 이자가 완전히 교회를 어지럽혀요. 누가 딱히 나서서 그 사람을 고발할 사람이 마땅히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될까요? 기소위원회가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기소위원회가 뭔가 우리나라의 검찰과 같은, 그리고 기소위원회에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을 재판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재판 비인용 예납 넘어갑니다. 변론. 자, 소송에 관해서는 당사자는 재판국에서만 변론을 해요. 바깥에서 나서 떠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2번. 피고인 및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변호인은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신금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교단의 지원 중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자, 피고인이나 기소위원장이 됐는데 재판 날에 2번이나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호를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그 다음에 기타 준비 서면에 기재한 사항 등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자, 재판을 열었는데 한쪽은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고 변론도 다 이야기하고 다 자기 주장을, 한쪽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면 이 재판은 이거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이쪽은 출석하면 출석한 그 사람이 변호하는 걸 다 듣고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한다.
자, 판결의 선고 기간. 판결 선고 기간은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당회는 60일 안에, 노회는 90일 안에, 다만 항소심, 상고심에 있어서는 한 달 더 줍니다. 90일이 아니고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자, 거기에서 기간 더 연장을 한 번인데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 기재사항 한번 읽어보세요. 판결의 확정 34조입니다. 판결의 확정.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확정이 되는데, 상소 기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재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20일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사이에 나는 그 재판의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어. 자, 그래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고를 하게 되죠. 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를 준다? 20일을 준다는 거죠. 그 상고를 안 하면 20일 기다렸다가 그대로 판결이 확정지게 됩니다. 총회 재판은 뭐 더 이상 그 위쪽으로 상고할 수가 없으니까 판결하면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자, 재판 선고 고지 방법입니다. 재판 선고 고지는 재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하고, 재판서 그 재판을 기록을 한 그 서류에 의해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에 등본의 송달서로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해서요, 당사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한 판결문을 그대로 출력을 해서 직접 줍니다. 재판 결과를 직접 줘요. 자, 그런데 당사자가 안 나타나서 재판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등기 송달을 해서 등기 등본이 송달된 그 시점이 고지의 시점이 된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의 이름으로 합니다. 판결을 선고하면은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 송달기일입니다.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왜 10일 기간을 줄까요? 등기 우편이 도착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10일 안쪽이거든. 그래서 재판 판결을 하고 그 재판 판결문이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일 안에 재판 고지를 해야 한다. 자, 판결 정정입니다. 판결 정정. 재판 과정에 재판 판결 내용이 오산, 오기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이 명백하게 명백할 때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가 있다. 이거를 예를 들자면 벌금 5만 원 해놓고 서류에 500만 원 잘못 적어놨어.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5만 원이라고 발견해놓고 500만 원이네. 그러면 직권으로 그것을 판결한 대로 수정할 수가 있다.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로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받고 그 판결문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그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혹은 그 복사본을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조서의 작성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정에서 속기 녹취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기간의 계산. 자, 판결문이 내리게 되면 반드시 그 판결 유효한 날짜, 일, 월, 년을 계산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넘어가는 날짜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 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자, 피고인의 소환.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소환할 때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10일. 재판에서는 10일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죠. 피고인이 소환하며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재판국장의 명의로 재판국장의 서명 날이란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자, 정인의 의무 넘어갑니다. 정문의 순서 넘어갑니다. 정인 신문의 방식 넘어갑니다. 자, 이제 소송, 이제 고소 고발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권자 읽어보세요. 고소기간 읽어보세요. 고소 취약 읽어보십니다. 고발 넘어갑니다. 고발 기간과 취약. 고발과 고소의 형식 넘어갑니다. 대부분 고소와 고발의 그거는 뭐냐?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고소 및 고발의 조치 넘어갑니다. 기소 의뢰 넘어갑니다. 고소 고발 기소 의뢰에 대한 제한 넘어갑니다. 당외 기소위원회 구성. 자, 기소위원회가 뭐냐면 교회 안에 검찰과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기소위원회라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고소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넘어갑니다. 기소는 기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기소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재판입니다. 재판. 자, 66조입니다. 66조 303페이지입니다. 재판. 기소장 부본의 송달. 재판이 열리기 전, 열흘 전에는 이 기소장, 지금 뭐뭐 때문에 지금 그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이 기소장을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06쪽) 보세요. 79조. 자, 넘어갑니다. 79조. 증거재판주의. 우리 교단의 재판은 반드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그 증거를 인정합니다.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증언이나 증거는 채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80번에 자유심증주의. 자, 요거는 이거 증거가 진짜냐 가짜냐 또 증거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전적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자, 재판이 첨예하게 되면 양쪽에서 많은 자료들이 또 증거라고 제시하는데 그중에 가짜도 있다 이거죠. 자, 그것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는 재판국원의 양심에 맡긴다. 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국가에서 떼는 그 서류들은 다 증거가 있다고 보죠. 증거 능력이 있다.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개인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뭐 이런 것들, 호적 등본, 뭐 국가에서 발행하는 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책벌 신고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고 상소 넘어갑니다. 90조입니다. 상소권자. 상소권은 재판 당사자들 중에 누구든지 다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 판결이 그 불복이 있을 경우에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항소 상소는 20일입니다. 20일간 기다려주고. 자, 95조입니다.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으로 복사해서 이첩해야 합니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요 날짜가 나오는 것들은 조금 민감하게 보세요. 요 날짜를 살짝 바꿔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내용은 확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법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숫자를 21일을 10일로 바꾼다거나 11을 20일로 바꾼 이런 장난질을 잘 쳐요. 그래서 헌법책에서 그 숫자가 나오면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넘어갑니다. 제7장 시벌 해벌 봅니다. 제7장 시벌 해벌 131조입니다. 131조. 자, 재판국에서 판정이 확정이 지게 되면 각 해당 소속 치리회가 그 재판국의 판결을 가지고 시벌을 하게 됩니다. 자,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재판국에서 시벌 해벌 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만 합니다.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의 시해벌은 해당 치리회의 회의석상에서 재판 결과를 선포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자, 노회에서 이제 징계가 나왔어요. 그럼 노회 재판국에서 징계가 확정지면 노회로 통보하고 노회에서 그 공식회에서 시벌 해벌에 관한 선포를 하고 그 날짜부터 이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소속 치리회는 15일 이내에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자상급 치리회에서 자, 그러면 교회야 교회에서 그 교회 재판국에서 판결이 되면 교회는 시해벌하기가 쉬워요. 왜 모이기가 쉬우니까. 자, 노회는 교회들의 모임이니까 그 노회에서 재판국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15일 안에 이것을 시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시벌 해벌을 노회 다 안 모이고 임원회의에서 그것을 시해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나? 자, 넘어갑니다. 가중처벌. 아니, 시벌 했는데 막 더 난리 법석을 지겨. 그러면 가중시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행정쟁송. 제8장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조금 이제 여기 시험에 조금 나올 수 있어요. 행정쟁송은 우리 김기현 전도사님, 마이크 열 수 있나요? 네. 자, 행정쟁송 138조 행정쟁송의 종류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13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 회의의 소집 절차 또는 의결 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할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 치리회 간의 소송. 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4. 선거 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 총회 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네. 자, 행정쟁송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행정 자체. 행정 자체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것을, 제기하는 그 소송이에요. 지금 당회가 제대로 못 합니다. 이걸 다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정쟁송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재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결의를 했는데 결정 내리는 절차가 이게 합법적이지 못할 때는 그 결의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그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치리회 치리회의 소집 절차나 또 의결 방법에 이게 문제가 있어. 헌법이나 이런데 맞지 않아서 절차를 잘 못 지켰을 때 행정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쟁송, 결의 취소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주로 헌법에 명시한 그 제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결정을 할 때 행정쟁송 또는 결의 취소의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이 회의 하는 절차법을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임 목사들이 하기 쉬운 게 기록을 잘 안 남겨요. 그냥 재판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합시다 이래놓고 이걸 기록이 합법적으로 잘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전부 다 결의 취소 당할 수 있어요. 교인들과 목사는 그렇게 해서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절차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결의 취소 혹은 그 행정쟁송의 피고가 돼서 그러면 그 결정한 것이 무효가 됩니다. 자, 치리회 간의 소송. 노회 간의 부서의 그 어떤 그 일의 갈등으로 인해서 치리회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을 할 때, 선거하는 법 절차에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그리고 선거가 한 번 하면 몇 회까지 이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정치편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교회에서 권사를 뽑아 혹은 장로를 뽑아 투표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이크 열고. 이거 제가 가르쳐 줬어요. 시험에 나온다고. 자, 당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에 한 번에 기회가 있을 때에 3번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 뽑을 때도 1차에서 합격자가 안 나오면 2차 투표할 수 있고 2차 투표했는데 원하는 교회에서 그 숫자만큼 안 될 때는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뽑혔다 그러면 투표를 이제 끝내야 됩니다. 다시 노회에 가서 다음 노회에서 추가 인원을 그렇게 더 뽑다는 거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후에 다시 선거를 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교회에서는 일할 일꾼이 부족해서 4번, 5번 해가지고 권사를 잔뜩 뽑았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가? 선거 무효 소송을 받게 되고 또 당선 무효 또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게 법에 안 맞으면 그 선거도 무효, 당선도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행정쟁송이다. 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행정쟁송으로 교회가 고소, 고발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자, 재판구원의 제적 기피 회피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행정쟁송 관할 뭐 한번 보세요. 뭐 노예 뭐 총회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본교 적경 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여 권증편 다 끝냈고, 자, 헌법 시행 규정 봅니다. 헌법 시행 규정. 헌법 시행 규정은 특별하게 시험 나올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 2장 정치, 헌법 시행 규정 중에 2장 정치편 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교회의 설립과 가입, 강은영 전도사님, 4조 읽을 수 있나요? 네.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시 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네. 자, 여기에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는 요 시험이 잘 나와요. 자, 노회 가입을 할 때에 서명하고 노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분리합병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5조. 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 청원.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네. 교회 분리 또는 합병을 할 때는 반드시 각 당회와 각 공동의회를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서식에 맞게 또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 앞부분에는 정치편하고 많이 겹쳐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치편에서 자, 344쪽에 제20조의 이 교육목사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이 교육목사 제도가 갑자기 많은 목사들이 교육목사로 등재를 했어요. 자,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권 및 재직회원권은 없다. 교육목사는 투표권이 전혀 없습니다. 피투표권도 없어요. 그저 교회에 이름은 올려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조직교회의 목사는 교육목사 안수청원, 안수입니다. 안수청원 시
청빙 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 교회에서는 교육 목사 청빙 안수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청빙 청원을 할 수 있어요. 교육 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으로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조직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미조직교회는 재직회의 결의로 교육 목사 청빙 또는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다. 교육 목사는 담임 목사 또는 위임 목사로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헌법정치 제20조 그러니까 2년 동안 바깥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교육 목사. 교육 목사라는 것은 지금 목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부목사도 잘 안 뽑아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좀 많이 좀 쪼그라들기 때문에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아도 갈 데가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지가 없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면직이 됩니다. 목사직이 날아가요. 아니 목사는 뭐 죽으라고 해라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까지 쳤는데 문제는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3년 지나니까 면직 목사 고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목사 고시도 시험 보고 또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와도 면직 목사직 뺏어볼까네. 이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제도가 교육 목사 제도예요. 이건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고 그냥 목사직만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 헌법 시행 규정에서는 별로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앞부분에 제가 잠깐 본 거. 뭐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거 잘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다음 예배와 예식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와 예식. 제가 가진 책은 462쪽입니다. 김수현 전도사님. 김수현. 배상진 전도사님. 저기 이제 예배와 예식 제1장 교회와 예배 1-1-1-1 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아요. 내용이 안 다를 거야. PDF로 지금 다운받았나? 예배와 예식 제1장 1-1 1-1-1 한번 읽어보세요. 몰라? 안 되겠어? 그러면 배상전 사님. 진애란 전도사님. 네, 우리 1-1-1 한번 읽어볼까요? 네. 1-1-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네. 자, 여기에서 교회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는 5가지 기능,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자, 요 5가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자, 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괄로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그래요. 교회론에서 이거 배웠죠? 교회의 5가지 기능. 지금 전부 다 멍하니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네.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첫 번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자, 이것을 갈로치기 하고 다음 중 맞는 단어를 고르시오. 한 2개 정도 갈로치기 하고 그 맞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예배로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서 뭐 신학을 다 배우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 자, 예배의 시간은 첫 번째 주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각종 절기들이 그렇게 쭉 나와요. 교회력에 따르는 절기.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자, 교회력의 절기 중 주일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예배에 드리란 중요한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뭔가요?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기 중에서. 부활절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그저 읽어볼 정도면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시험이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올 똥말똥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헌법 책을 끝내고 헌법 오늘 권징한 것 요약표 있죠. 요약표 이 내용 중심으로 요거는 확실하게 제가 요약해서 내준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권징하고 예배 예식 다 합쳐봐야 한 30%도 채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치편에서 거의 60% 나와요. 권징이 한 20%? 그 다음에 예배, 교리가 한 10% 정도. 한 세 문제 정도 교리가 나오고, 권징은 한 5문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정치편에서. 예배와 예식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7시, 저녁 7시, 6시